유튜브에 올리려고. 아무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중간에 욕하면 어떻게 돼요? 막 아이스크림 안 튀기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주선이가 이게 여기 있는 사람 다 써야지. 꺼져. 자, 항상성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성이 뭡니까? 원리 자체가 뭐야? 항상성의 원리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지.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다.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뭐다? 그래서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호르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성은 호르몬과 관련된 걸 배우는 거야. 알지? 호르몬과 관련된 거. 알지? 네, 뭔지 알아요. 그러면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은 무슨 기관이라고 하십니까? 갑상선. 그런 것들은 다 얘들이고 내분비 분비계라고 해요.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이런 내분비계랑 비슷하게 있는 게 또 무슨 분비계가 있죠? 외분비계가 있어요. 외분비계는 그러면 얘들은 뭐가 있을까? 땀샘이 있고 침샘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분비계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몸으로 돕니까? 막 침 같은 게 온몸으로 돌아? 땀 같은 게 온몸으로 돌아? 일부 그냥 나오죠? 그래서 소화액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거지. 근데 얘네들은 이 호르몬은 어디로 간다? 어디로 흐른다? 혈관 안으로 흘러서 온몸으로 흐른다. 그래서 제가 호르몬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1, 2번으로 항상 쓸 거예요. 1번은 어디서 만드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을 배우겠지. 그래서 그 호르몬을 어디서 만드는지. 그치? 하나는 이걸 알아야 돼.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알아야 된다. 어디서 작용하는지. 그거를 무슨 세포라고 해요? 세포라고 해. 그래서 어디서 작용하는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정리가 다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리가 하나가 뭐죠? 맞습니다. 기량작용 전에 피드백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량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면서 볼 거야. 그래서 피드백은 뭐였지? 얘들아, 피드백은 뭐였지? 결과가 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볼 거야. 그래서 피드백 두 가지. 하나는 음성 피드백. 그래서 양성 피드백. 이 중에서 많은 것들은 대부분 뭐였어? 음성 피드백이었죠. 너무 많으면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억제시켜주는 거야. 그거였어. 기량작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는 촉진시키고 하나는 억제시키고.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기량작용. 이 원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면서 조절을 한다는 거.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다 가지. 여기는. 여기 다 가지. 니네 어차피 수능 다 볼 거 아니야. 그치? 솔직히 이거 볼 거지? 생화. 영원히 볼 거잖아. 생화. 그러니까 여기 잘 정리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보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다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1, 2번으로 이제 하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부터 볼 거냐?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그거를 먼저 볼 겁니다. 일단은 혈당량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혈당량 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될 게 뭐가 있다? 혈당량을 조절해야 된다. 혈당량이라는 게 뭐였지? 야, 얘들아 혈당량 뭐였냐? 포도당 속에 포도당의 양이었어. 포도당의 양. 이거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 조절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포도당 양이 많아지면 뭐였지? 당뇨병. 얘가 계속 그래서 너무 많아지면 걔는 아예 오줌으로 나와요. 그래서 당뇨병이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포도당 양을 혈액 속에 이거는 혈중이죠.
혈중 포도당 양을 조절을 해야 된다. 혈중 포도당 양. 그래서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건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웠었지만, 그래서 무조건 혈당량을 조절하기 위한 호르몬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먼저 봅시다. 고혈당일 때를 먼저 봅시다. 고혈당 첫 번째. 고혈당일 때는 뭐가 나오죠?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그래서 무조건 두 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 어디서 나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옵니다. 알파세포, 베타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이자는 소화액이 나왔지. 그치? 소화액 세 가지 다 나왔죠. 세 가지 뭐뭐 나왔지? 그거 아밀라제 나왔고, 그 다음에 트립신, 나이페이스, 다 나왔어. 그래서 소화액이 나오는 것은 내분비계입니까? 외분기계입니까? 외분비계. 근데 얘는 그래서 이자는 외분비계도 있고 모두 있는 거야. 외분비계. 그래서 이 베타세포는 이거는 무슨 셈이야? 내분비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인슐린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인슐린이 여기서 나와. 그럼 이거는 어디서 작용할까요? 내가 작용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간에서 작용을 해서 간세포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간에서 뭘 해서 뭐를 낼까 그러면? 포도당에서 그죠? 포도당에서 겐이랑 젠이랑, 그래서 글리종이 되게 많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건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어. 글리세롤 그런 거랑 헷갈리지 말게. 글리코겐은 뭐야? 얘는 무슨 당이라고 그러지? 당이라고 그러죠. 얘는 무슨 당이라고 그러죠? 다당.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다 쫓아오지? 그지? 쫓아오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고혈당, 그래서 많아지면 혈중 농도가 되게 높아. 그러면 뭐가 작용한다? 인슐린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자에서 나와서 얘가 혈액을 통해서 도니까 온몸으로 다 돌겠죠. 네. 그러면 신경세포와 호르몬과 약간 비교를 하는데 어떤 게 더 빠릅니까? 신경이 훨씬 더 빠르죠. 신경은 전기신호. 이게 다 쫓아갑니까? 신경은 전기신호. 얘는 어디를 통해서? 혈관. 그러니까 얘는 오래 흐름이야. 그러니까 느려. 온몸으로 다 흐르지만 어디서 작용한다? 간에서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하게 되면 혈당의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혈당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낮아지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다시 얘를 어떻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야. 다시 원인이 돼서 얘를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마라 라는 것들을 하지. 그죠? 이게 무슨 피드백? 이게 음성 피드백이죠.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지? 네. 요거까지는 이게 가장 간단한 인슐린의 원리입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이거 정리하시고. 다 됐죠? 이해되지? 질문? 야, 그래서 니네 알다시피 당뇨병 니네 가족 중에서 있는 사람 있냐? 진짜? 당뇨병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당뇨병 같은 경우는 니네들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왜 당뇨병이 걸리냐면 당뇨병은 인슐린 하나밖에 조절을 안 해.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 나중에 이제 저혈당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인슐린 하나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위험합니다. 알파세포는 그거 아니에요? 당을 증가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혈당일 때. 저혈당일 때는 뭐가 나옵니까? 저혈당일 때는 혈당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크게 아까 인슐린밖에 없었지만 얘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 그 중에 하나는 그래서 내가 이건 무조건 두 가지를 알라고 했죠. 하나는 얘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자, 알파세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작용한다? 간에. 그래서 간에서 작용해서 얘는 글리코겐에서 뭐를 만들죠? 포도당으로.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혈당일 때.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겁나 열심히 했어. 그렇게 어떻게 될까? 이상해서 혈당량이 떨어져.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우리 혈액 중에 뭐가 없어져? 혈당이 부족하죠. 왜? 근육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나보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게 돼서 그러면 글루카곤이 작용해서 혈당의 농도를 높여줍니다. 그죠? 이해되죠?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가지 작용이 있고 또 한 가지 작용은 뭐가 있냐면 당질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배웠습니까? 당질코르티코이드? 수능형에서는 나와요. 이게. 네. 그래서 가져요. 자, 그래서 당질코르티코이드가 있어요. 당질코르티코이드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얘가 코티솔이라고 했습니다. 코티솔. 그래서 얘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지? 얘도? 네, 어디서 나와? 얘는 겉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싹 정리를 지금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신은 어디 있었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부신이 있었지. 그래서 부신은 두 가지를 뭐라고 했죠? 하나는 뭐 겉질과 하나는 속질을 알라고 했죠. 그래서 부신 겉질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지?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고 했어 얘가.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 이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면 얘도 똑같이 어디서 작용한다? 간에서 얘도 똑같이 글리코겐을 뭘로? 포도당으로. 그래서 결과들은 다 뭐를 해주는 거야? 얘네들의 결과는 다 뭐를 해줘?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입니다. 다 저혈당이니까 다 높여주는 역할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어디서 나올까? 얘는 얘도 똑같이 부신 속질에서 나옵니다. 부신 속질에서 나오고 얘는 작용을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교감신경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박동이 촉진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럼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어떤 걸까? 맞아요. 얘들 왜 기본적으로 잘하네. 잘합니다. 이게 이제 혈당량 기본이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포도당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냐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에서 많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심장박동도 촉진되고 그 어떻게 됩니까? 그 혈관벽도 되게 얇아지잖아. 그렇게 되면서 피가 좀 빨리 흐르게 하면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글루카곤하고 당질코르티코이드하고 아드레날린.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혈당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얘는 호르몬이에요. 신경으로. 속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속질은 무조건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하죠. 세 개 다 피드백. 그래서 얘네들도 다 각자가 다 피드백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저혈당. 그러니까 저혈당일 때. 그래서 저혈당일 때는 많이 되지. 관여되는 게 되게 많지. 그래서 얘네들은 병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화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 돼.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하나씩 정리하면 돼. 그래서 글루카곤, 당질코르티코이드,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 하나씩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혈당량 조절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게 있죠. 체온 조절. 여러분들 체온 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도 똑같이 체온 조절 같은 경우도 추울
추울 때 하나를 보면 된다고 그랬죠. 추울 때 한 가지를 보면. 그래서 추울 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대신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이렇게 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해야 됩니다. 열을 생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열을 방출시켜야 돼. 방출이 아니야. 그러니까 열을 생산해야 돼, 한쪽. 그리고 하나는 열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 손실을 막아야 됩니다.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약간 난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열을 막 빼야 돼. 그러면 이제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열을 막 이렇게 열을 이렇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면 될까? 무슨 호르몬이 나타나면 아드레날린.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하나 아드레날린 맞아. 아드레날린도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티록신. 그래서 아드레날린과 티록신 이거 자체가 다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드레날린과 티록신. 그리고 열 손실을 막아야 되는 쪽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털을 세우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잇모근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잇모근을 수축시킨다. 잇모근을 수축시킨다는 건 딱 이걸 어떻게 된 털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우면 여기 어떻게 된다고 했었다. 이게 딱 이게 열이 이렇게 보호가 돼가지고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게 잘 안 나간다. 이해되죠? 그래서 잇모근이 뭐라고 그랬어? 약간 털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털이 이렇게 추우면 바짝 서요. 그지? 수축돼서 바짝 쓰거든. 그렇게 되면 글로 열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보호할 수 있어서 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열을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열을 이렇게 이쪽에서 보조를 한다. 이해되죠? 이건 이해되지? 그래서 잇모근 수축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 하나씩 보자고.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또 반복된다. 부신 어디서 나와? 부신 흡질에서 나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신경과 관련돼 있어? 교감신경. 교감신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관련돼 있는 건 어떻게 작용합니까? 심장박동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박동 증가. 이러면서 물질 대사가 되게 활발해지겠죠. 이쪽은 그래서 다 그리고 티록신을 보겠습니다. 티록신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티록신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제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대뇌가 있어. 대뇌 안쪽에 뭐가 있죠? 간뇌가 있어. 간뇌 요 앞쪽에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게 뭐지? 요게 뇌하수체. 그러면 간뇌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시상하부와 시상하부. 그지?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TRH였습니다. TRH는 뭐하는 호르몬이었어? TSH를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었어. 그래서 TRH가 나오면 얘가 뇌하수체 어디를 전역에서 뭐가 나왔죠? TSH가 나왔어요. 이걸 다 쫓아갑니까? 네. 쫓아갑니까? TSH가 뭐였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그런 걸 알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하는데 작용하는데. TSH는 그럼 어디서 작용해? 갑상샘에서 작용합니다. 갑상샘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어요. 네, 그죠? 나오는데 갑상샘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TRH. 그래서 여러분들 갑상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갑상샘 떼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갑상샘도 떼버리면 안 됩니다. 때면 어떻게 돼? 태면 물질에서 잘 안 되지. 약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갑상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TSH가 나오면 그럼 뭐가 나옵니까? 록신이가 나오죠. 티록신. 그래서 티록신은 원료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얘가 아이오딘이라는 요오드입니다.
그래서 이 요오드는 어디 무슨 뭐에 많다고 그랬죠? 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티록신이 잘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럼 이 티록신이라는 이 호르몬은 어디서 적용한다고 그랬죠? 티록신 어디서 적용하지? 얘도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런. 그래서 여기 열 생산은 무조건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는 뭐다? 물질 대사가 어떻게 된다? 물질 대사가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근데 너무 증가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음성 피드백으로 어떻게 된다? 줄여주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해되지? 그리고 열 손실을 막는 쪽은 잇몸은 수축. 그리고 땀 방출을 어떻게 해야 돼? 억제해야 돼? 증가시켜야 돼? 억제해야 돼.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추울 때는 그래서 딱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추울 때는 대부분 무슨 신경? 교감신경이다. 신경 교감신경. 그리고 호르몬은 티록신. 이거를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통해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그냥 교감신경으로만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르몬 중에서 티록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빠르겠지. 다 이해가요? 박민재님? 네. 이해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세요. 작업시키는 메아스 작업시키는 거 기억이 지금 여기서 나와요. 특집. 작업시키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체온 기준의 반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울 때는 어떻게 되겠어? 다 억제야. 다 억제. 티록신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억제시키면 돼. 그리고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부교감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저기 어차피 문제 풀면서 다시 좀 정리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이론은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내. 여기 이거 이렇게 또 없어. 이게 대비 여기서 수능에서 한 세 문제 정도 나온다. 두세 문제가 나와.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삼투압 13반에서는 우리 배웠던 건데 삼투압 삼투압. 그래서 삼투압은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 삼투압은 그래서 얘는 반투압성 막을 중심으로 저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도 에너지가 필요한가 안 필요하다? 에너지 안 필요해. 그래서 삼투압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뭐만 있는 게 삼투압이 어떨 때가 있고 삼투압이 높을 때가 있어요. 삼투압이 높을 때는 요걸 보면 돼. 무기염류가 더 많니? 아니면 물이 더 많니? 그죠? 그래서 무기염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나트륨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삼투압이 낮을 때는 삼투압이 낮을 때는 반대로 당연히 물이 많겠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을 조절하는 호르몬, 무조건 호르몬이야. 호르몬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하나는 항, 이뇨 호르몬.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이것도 또 보라 그랬다.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와? 항이뇨 호르몬. 대하수체, 후엽. 후엽에서 나온다고 했다. 어디서 작용한다고 했다? 콩팥의 세뇨 안에서 작용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세뇨관에서 물의 뭐를? 제우스를 증가시킨다. 이해되시죠? 물의 제우스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요거 어쩔 때 이게 나올까 그러면 운동 같은 걸 겁나 했어.
저번에 봤지? 운동 같은 걸 겁나면 뭐가 나갑니까? 일단 오줌이 야 너는 운동하면서 오줌 싸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어. 그럼 뭐가 나오냐? 땀이 나가. 그지? 땀이 많이 나가면 혈액의 삼차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증가되죠. 혈액의 삼차는 증가가 돼. 그렇게 되면 오줌의 양을 많이 보내야 돼? 적게 보내야 돼? 적게 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를 시켜야 돼? 흡수 제흡스. 제압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이뇨라는 건 뭐다? 이뇨가 뭐야? 오줌 싸는 거야. 오줌 싸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빨아들어. 적게. 오줌 싸는 걸 적게. 그러니까 물의 제흡수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물의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이해되죠? 물의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운동할 때 그렇다 대부분. 운동할 때 땀으로 많이 나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의 제흡수를 증가시키는 요게 하나가 있고 항이뇨가 있고. 그래서 물의 제흡수가 증가되면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 뭐가 될까? 삼투압이 낮아져. 그러니까 얘 항이뇨르몬은 삼투압이 어떨 때 작용하는 거다? 높을 때. 삼투압이 높을 때 작용하는 거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도 낮아지게 되면 뭐가 된다? 기량이 된다, 피드백이 된다. 피드백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습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이름은 뭐죠? 알도스테론입니다. 알도스테론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냐? 얘도 똑같아. 얘도 어디서 나와? 하나는 무조건 무신 거칠. 아니지. 무신 거칠. 거칠에서 나온다. 무신 거칠에서 나오고 작용은 어디서 한다? 콩팥. 팥에 세뇨관 똑같아. 작용 장소가 똑같아. 근데 작용은 틀려. 뭐가 되죠? 여기서 나트륨을 어떻게 합니까? 재흡수. 이해되죠? 나트륨을 재흡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쩔 때 삼투압이 어쩔 때 낮을 때 삼투압이 낮으니까 나트륨이 이제 재흡수하는 물의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게 되면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기량일까? 아니면 제 기량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래서 이거 가르쳐 줬죠. 제 기량 아니고 왜 기량은 뭐지? 얘도 근데 물을 하나는 삼투압을 낮추고 하나는 삼투압을 높이잖아.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낮추고. 그지? 그 차이지.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낮추고. 저는 기량이 아니에요. 기량이 아니고. 피드백도 아니라고. 피드백이지. 그러니까 각자가 피드백이야. 피드백은 중에 연결되지 않아. 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얘가 낮아지면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증가시켜서 낮게 되면 이제 이 낮아진 걸로 인해서 더 이상 얘는 나오지 않게 하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 이거 기억하죠. 질문. 피드백이라는 거는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제 삼투압이 낮아졌어. 낮아지면 얘가 또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 낮아지면 얘를 낮추려고 했어. 그러니까 얘를 억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낮아지면 흡수가 낮은 걸로 가져가지고 아니지. 그러니까 삼투압이 낮아지면 우리가 너무 높아서 낮아지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낮아졌으니까 얘가 더 나오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못 나오게 하는. 못 나오게 하는 쪽은 음성이니까 양성이 된다. 양상은 뭐예요? 양성은 낮아졌어. 근데 더 낮추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옥시토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옥시토신이 뭐였습니까? 작용.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진통이 있으면 음성 피드백이면 어떻게 돼야 돼? 억제로 시켜야 돼. 다시 옥시토신 나오지 않게 해야 돼. 근데 진통이 생기면 더 뭐가 나오는 거야? 옥시토신이 또 나오고. 이게 뭐예요? 그게 양성 피드백이야. 뭐 하는 자리?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야.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현상이 나타나냐. 예를 들어서 호르몬으로 인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시키든지 강하게 하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장력을 여기까지 오늘 이론은 벌써 다 했습니다. 이론 다 했어. 이론 다 했고 빨리 이제 문제 풀고. 이제 한다. 문제 풀고.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주세요. 화장실 갔다 와. 빨리 문제 풀자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다 준비해. 아니.